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보건의료 정보 관리학 수업을 맡게 된 서정안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모든 분들이 건강히 무탈하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해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보건의료 정보관리학 교과목에 대해 간단한 OT와 교재 안내, 출결 및 평가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짧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교재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 협회에서 편찬한 보건의료정보관리학입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강의 계획은 주로 이론식으로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 토론과 과제, 테스트가 병행될 계획입니다. 평가 방법은 출석 20%, 중간 30%, 기말 30%, 평소의 과제나 중간 테스트로 20% 반영될 계획입니다. 출결사항 공지를 보면 결석은 1시간 결석 시에 마이너스 1점, 지각은 수업 시작 후 6분에서 15분까지는 지각, 16분부터는 결석 처리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수업은 보건의료 정보 관리를 이해하고 HICT, HIM, HIIG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보건의료 정보 관리학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건의료 정보 관리사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1주차 과제는 보건의료 정보 관리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시고 A4 용지 한두 장 이내에서 양식은 자유양식이고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 HIM,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제도나 그다음 보건의료정보관리학 HIIG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건의료정보 분야는 주된 역할에 따라서 보건의료정보기술 HICT, 보건의료정보관리 HIM, 보건의료정보학 HI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HICT 영역은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푸른색의 이 HICT 영역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보 전달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을 관리하는 기술 분야입니다. 주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이 핑크색에 있는 HIM 보건의료 정보 관리는 구축된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 저장 및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연두색의 HI, 보건의료정보학이죠. 이 H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생성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 분야이므로 이 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제로 이 HIM 영역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서비스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자,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HI 기반 폐암 진단 서비스를 보면 데이터 소스인 폐질환 환자의 폐에서 메디컬 이미징을 수집하고 즉 데이터가 폐 이미징이 되는 거죠. 이것을 분석, 즉 폐암을 예측하여서 진단 및 예후 정보를 진단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의사에게 전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정보 관리의 영역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HICT, HIM, HI 외에도 정보 거버넌스 영역이 포함이 됩니다. 이 정보 거버넌스는 이러한 영역의 전 영역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외부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하여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그림을 좀 더 여러분들 교재가 없는 관계로 제가
길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보 거버넌스는 HICT, HIM, HI 등의 전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정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전자의무기록 데이터가 병원 내에서 진료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진료 정보 교류로 인해서 타 의료기관에서 활용이 되고 또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라든가 암 등록 등과 관련해서 국가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보의 활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정보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거버넌스는 하나의 데이터가 전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의 정책 및 절차 등을 정해서 정보가 투명하고 책임성 있고 무결성, 보호, 규정 준수, 유용성, 보유, 처분 등의 원칙에 맞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상위 수준의 정보 관리 영역을 의미합니다. 보건의료 정보 분야의 역할에 따라서 세 가지 영역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HICT 보건의료 정보 기술은 보건의료 정보 관련 정보통신 기술 자원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냐면 HIM, HI 활동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직군은 분산 처리 관련 개발자라든가 클라우드 관련 개발자, 사물 인터넷 관련 개발자 등이 있고 직무 역할을 보면 데이터를 수집, 관리, 분석,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HIM 보건의료 정보 관리는 양질의 보건의료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활동은 보건의료의 품질, 유용성, 안정성 향상에 필요한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 관리, 나아가서는 분석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정보관리사에 관련된 직군을 보면 표준관리자라든가 서식관리자, 암 등록 전문가라든가 정보분석 및 제공관리자, 의무기록 보존 관리자 등 아주 다양한 직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역할을 보면 환자 데이터 구성 및 관리, 환자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요약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정보학 HI를 보면 보건의료 정보의 과학적 분석 및 활용을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점 활동은 HIM을 통한 수집된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진보된 보건의료 관련 정보라든가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직군을 보면 정형 보건의료 데이터 전문가나 비정형 보건의료 데이터 전문가, 의생명 과학 데이터 전문가 등 다양한 직군이 있습니다. 이 직무의 역할을 보면 데이터를 분석,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 디자인 등 다양한 직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관련된 교과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머신러닝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서비스 사이언스 등 이런 교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보건의료 정보기술 HICT는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HIM, HI 활동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 정보관리 HIM은 양질의 보건의료 정보를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의 품질, 유용성, 안전성 향상에 필요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한다. 플러스 나아가서 분석하는 것도 같이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정보학 HI는 정보학의 학문을 의료 분야에 접목한 것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해서 데이터, 정보, 지식의 저장, 검색 및 활용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이 HI는 보건의료 정보의 과학적 분석과 활용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즉 HI는 HIM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보건의료 관련 정보,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HI 전문가는 데이터 분석, 예측 모델 개발, 최적화 모델 개발, 서비스 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정보 관리의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환자 진료, 건강보험 청구, 의료의 질평가, 의학연구, 의약품 개발 등 이런 정책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등과 같은 정보와 기술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거나 창출하는 지식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면서 보건의료 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관리 등을 통해서 국민 건강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보건의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정보 관리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보건의료 정보 관리의 목적은 양질의 보건의료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보건의료 정보 관리 개념 도식입니다. 그 의무기록 의료 정보의 용도는 진료는 물론 의학 연구나 교육, 그다음에 의료의 질평가, 보험 청구 심사, 통계 정책 기반 등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질 관리, 안전한 취급 관리, 신뢰성 확보, 유용성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의무 기록, 의료 정보의 관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품질 의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환자 안전, 그다음 보험 재정 안정,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을 통해서 국민 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의료와 IT 융합 트렌드가 가속화됨에 따라 효과적인 데이터의 활용과 데이터의 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 정보 생성 및 활용을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보 관리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법적 정의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2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역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책임은 의무기록, 의료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책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관리하고 보건의료정보의 질 향상을 위한 자원 및 혁신을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수행해야 되는 직무의 범위는 의무기록, 의료 정보의 신뢰성 및 질 관리를 위한 체계 수립 및 적용과 보건의료 정보 자원의 관리 및 혁신을 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주기에 따른 보건의료 정보 관리사의 책임 및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참조해 주시고요. 데이터 정보 생성 및 처리 단계에서는 양질의 표준화된 데이터의 안전한 수집 및 체계 관리와 데이터의 질 관리 및 진료 정보의 코드화를 들 수 있겠고 데이터 정보 분석 및 보관에서의 역할은 정보 생성 및 분석용 데이터 구축, 의무기록, 의료 정보의 적법한 보존 파기 관리를 들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정보 접근 및 재사용에서 보면은 의무기록, 의료 정보의 적법하고 안전한 이용 관리 등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인데 너무 지루하죠? 이 교과목이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서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정보관리사의 역할은 데이터 정보 생성 및 처리, 데이터 정보 분석 및 보존, 데이터 정보 접근 및 활용의 단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정보 생성 및 처리 단계에서 보면은 양질의 표준화된 데이터의 안전한 수집 체계 구축 및 관리 면에서 임상 용어나 약어 등 이런 마스터 데이터 구축 및 관리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등 마스터 데이터 구축 및 관리. 여러분들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1을 1학년 때 수업을 하셨죠? 이번에 저하고 2학년 때 1학기죠.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를 할 건데 아주 중요한 교과목이죠. 그 다음에 의무기록, 의료정보 동의서 등 서식개발 관리. 그 다음에 의무기록, 의료정보, 전자서명 등 등록이라든가 관리 이런 것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질관리 및 진료정보 코드화에서 의무기록, 의료정보의 정확성, 충실성, 완전성 관리 의료진들마다 보면 미비 기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미비 기록들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점검을 하고 완전할 수 있도록 다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무기록 의료정보의 정정 혹은 삭제 관리, 이중 등록번호 관리, 그 다음에 주 부진단명 및 입원 시 상병 POA라고 하죠. 이런 정확성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질병 사인 의료행위, 종양분류 등 이런 포괄수가제 같은 심포괄수가제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도 전부 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정보 분석 및 보존 단계에서 보면은 퇴원 환자 분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암 등록, 우리 이제 이번 학기 암 등록하거든요. 암 환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보험 관련 청구, 심사 등에서 정보 생성 및 연계, 그 다음에 진료 및 경영 통계를 생성하죠. 아주 중요하죠. 의료의 질지표 생성, 이러한 것들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합니다. 기존에 의무기록사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의무기록사가 이렇게 자꾸 튀어나옵니다. 2018년도에 이게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 아직도 저는 어색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정보 접근 및 활용 단계에서 보면은 의무기록 의료정보의 적법하고 안전한 이용 관리에서 보면 의무기록 열람 아주 중요하죠.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리, 그 다음에 의무기록 의료정보의 이용 및 제공 관리라든가 건강보험 청구 및 의료비 상환 관리 이러한 것들에서도 우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 이거 이외에도 상당히 많지만 이 정도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개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정의 및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보건정보관리자 협회에서는 이게 보건정보관리자를 개인, 조직, 사회적으로 환자 진료,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등 양질의 진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는 전문가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미국에서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 유지, 관리하고 데이터의 정보 분석 및 변환, 의사결정 지원, 그다음에 보건정보 자원 관리 및 혁신, 이런 역할들을 미국에서는 하고 있고, 호주에서는 환자정보 시스템, 임상 및 보건정보와 같은 보건정보 서비스를 계획, 개발, 구현 및 관리하는 전문가다라고 하였고, 캐나다에서는 임상 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프로파일러, 의료 텍스트 편집자, 코딩 전문가, 코드 매핑 전문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KHIMA라고 하는데요. 2018년 12월 20일에 의무기록사라는 명칭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개정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도 의무기록사였었고 의무기록사로 불려지다가 2018년 12월 20일에 이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라고 불려지는데 아직도 좀 어색한 편입니다. 네, 이런 그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나아가야 될 진출 분야를 이 그림과 같이 한번 제시를 하였는데 살펴보도록 하죠.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법적 고유 업무로 보장된 이 보건의료정보 영역, 보건의료정보 영역을 넘어서 HI 및 HICT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팀, 보험심사팀, 병원행정, 임상연구지원팀, QI팀, 전산팀 등 다양한 부서로 진출하고 있고 지금 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및 정책 연구 관련 기관, 민간보험 및 제약 관련 업체, 그 다음에 정보 기술 및 정보 시스템 관련 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정책연구 쪽에 보면은 공무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다양하게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 관련 업체 쪽, 그 다음에 민간보험, 그 다음에 제약 관련 업체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이 그림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으로 도식을 했지만 이거 이외에도 뭐 병원, 의원, 요양병원 다양한 곳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죠. 주로 이제 보면은 의료기관 쪽에서는 의무기록이나 의료정보 분야, 원무 분야, 보험심사 청구 분야, 전산, 임상연구, 병원, 행정, 기타 뭐 기획실, 총무부, 인사, 재무, 구매 이런 쪽에서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QI 등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직무의 목적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서 양질의 보건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의료를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 보면은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 프레임워크 모든 요소에 다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정보의 생성 단계부터 활용 단계까지 모두 다 관여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원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죠. 분석해서 데이터를 정보화하고 정보를 전달해서 정보 사용자에게 이제 정보를 전달하고 그래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치를 창출을 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과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에 기여를 한다라는데 이 근거 기반이라는 게 데이터를 근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과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에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재원일수, 병상 가동률이라든가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의료기관의 경영에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서 환자 안전관리 정보 시스템을 지원한다. 그래서 환자 안전 보장의 향상과 개인 건강 정보의 비밀 보장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 분쟁 및 의료비 보상의 증빙 자료를 제시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셋째는 의학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의학 연구를 가능하게 지원을 해주고 넷째는
보험자 단체에 진료비 청구 및 심사 관리의 근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급여 심사 기준 설정과 그다음에 의료 적정성 심사 강화에 기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는 다양한 의료 정보 제공을 통해서 보건의료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 및 공공보건기관의 효율적인 보건의료 사업 수행을 함으로써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가치를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직접적으로 환자와 접촉하여 진료 행위를 하진 않지만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를 통한 진료비 청구, 환자 정보 보호 및 데이터 관리 등의 과정에서 환자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원칙, 이론 및 가치 등을 다루고 있는 윤리의 원칙을 이해하여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1982년 정기총회에서 윤리 강령을 제시해서 회원들이 직무 수행 시에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윤리 강령은 이 표와 같습니다.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북미주 의무기록사서협회에서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1928년이죠. 미국의 북미주 의무기록사서협회의 설립 이래로 이제 보건정보관리자 윤리적 원칙 가치를 아주 중요시하였는데 요 다음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에서의 주요 윤리적 이슈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환자의 비밀정보를 다루는 보건의료정보관리의 업무 특성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윤리적인 결정과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윤리강령의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의무기록, 의료정보관리와 환자정보,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진료비 지불 보상, 그 다음에 의료의 질관리, 의사결정 지원 및 공중보건, 연구용 자료, 전자건강정보 등 여러 분야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나 진료비 지불 보상에 보면은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코드는 의료기관이 상환받는 진료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하는 과잉 코딩, 업코딩이죠. 과잉 코딩의 윤리적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협회 윤리 강령에 기초한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지침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예외적인 사항이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정보를 명확하게 해야 할 때에는 의사에게 질의를 꼭 해야 합니다. 다음은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주 의무기록사서협회에서 제시한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림 1-8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업무 처리나 직원 및 고객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그림 1-8과 같이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위해서는 발생한 문제점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직감적으로 생각을 한 후에 객관적인 사실들을 정리를 해봅니다. 정리를 해서 이때 문제와 연관된 이해관계자들, 환자, 의사, 행정관리자, 간호사, 여러분들 있겠죠. 이 사이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이후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찾아보고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판단을 선택해서 시행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또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손실성 빈혈의 질병 분류에 대한 윤리적 판단 케이스를 한번 볼 건데 먼저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1단계 문제가 무엇인가, 나의 직감은 무엇인가, 다음 사실은 무엇인가, 가치는 무엇인가, 나의 의견은 무엇인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뭐냐면 급성 혈액 손실성 빈혈이라고 작성된 진단은 없는데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이 질병분류 코딩을 하는데 이 코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직감은 이 진단에 대해서 나는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하였나, 내가 어떤 과정을 하고 있나, 그다음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나 라는 건데 이제 사실이 무엇인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일단은 객관적인 정보는 헤모글로빈 수치는 빈혈과 연관이 있다. 맞죠? 그러니까 환자가 피를 많이 흘렸다. 의사가 혈액값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HB. 그다음에 환자가 수혈을 받았다. 그다음에 의사가 작성한 의무 기록에는 혈액 소실 빈혈은 물론 빈혈에 대한 진단 자체가 없다. 그다음에 혈액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병원비는 지급이 된다. 그다음에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지침에는 코더가 임상적 판단을 금지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AHIMA에서는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지침이 불완전하거나 중요한 문제와 관련하여서 모호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질문하라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객관적인 정보인 거죠. 그러면 수집해야 될 정보는 의사가 환자 상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수준으로 관찰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수혈은 혈액 손실성 빈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내부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지침을 통해서 이전에 이런 문제를 처리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다음 담당 의사가 질의에 잘 응답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치는 무엇인가? 자, 병원은 소비된 자원에 대한 비용에만 관심이 있다. 전문가들은 그들의 전문 지식의 범위를 이해하고 그들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의사만 진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의사만 진단을 한다. 그럼 나의 의견은 무엇인가? 혈액 손실에 의한 빈혈로 질병 분류를 한다. 그다음에 혈액 손실에 의한 빈혈로 질병 분류를 하지 않는다. 의사에게 질문한다. 여기 이제 나의 세 가지 의견이죠. 진단이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의사에게 질문하는 그런 갈림길이 있겠죠. 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자, 임상적 맥락을 고려하여 혈액 검사와 치료의 임상적 중요성에 대해서 의사에게 질의를 해야 된다. 지금 이 환자가 HB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수혈을 몇 파인트를 했는데 지금 그 의료진께서는 진료 기록부에 빈혈이라는 진단을 내려주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을 하면 되겠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정당한 의사에게 질의를 하지 않고 출혈성 빈혈을 질병 분류하는 것은 윤리 기준 및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다. 임상 문제에서 의사의 우선순위를 존중한다. 질의는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지침에 의한 승인된 조치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의사에 대한 문의로 상황이 지연되더라도 이것은 질문 없이 진행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는 아니다. 의사가 질의에 대한 반응이 없더라도 시도는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의사가 출혈성 빈혈을 진단할 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에는 출혈성 빈혈을 의무 기록에 기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보건의료 정보 관리를 이해하고 HICT, HIM, HI, IG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 보건의료 정보 관리학의 개념과 필요성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정의와 가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향후 전망 등,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세부 직종과 필요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의 과제는 그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하시고 그 공부하신 내용을 A4 용지 한 장, 한 장에서 두 장 이내에 양식은 자유양식입니다. 이내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와 관련돼서 건강생활 수칙을 꼭 지키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